Hi, how are you? Welcome to Grammar Points.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ough construction. tough construction, 난이 형용사 구문. 오늘은 난이 형용사 구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네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It is easy for me to talk with Tom. Tom is easy to talk with. Tom is easy. I am easy to talk with Tom. 이 문장 4개 중에서 둘은 맞고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애매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지 구분이 되시는지요? 혹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확실하게 문법성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둘은 맞고 세 번째 것은 애매하며 네 번째 것은 노골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상승이라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승이란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진주어의 명사가 가주어 자리로 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It is easy to talk with him에서 to 부정사절 내부의 with의 목적어인 힘이 그 위치를 옮겨서 가주어의 자리로 가면서 가주어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진주어는 문장의 아래쪽에 있고 주어는 위쪽에 있는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뜻에서 올려놓다는 의미의 raise의 동명사 raising을 쓴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전제로 합니다. 첫째로는 목적어 주어 상승입니다. 진주어 내부의 목적어가 가주어의 주어 자리로 옮겨가는 현상. 그래서 It is hard for me to persuade Tom에서 이 Tom이 주어 자리로 옮겨가면서 Tom is hard for me to persuade 이렇게 되는 것이 목적어 주어 상승입니다. 또 B번에 보시는 것처럼 진주어 내부의 주어가 가주어 자리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 she is a doctor 이 말이 she seems to be a docto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집니다. 일단 이번에는 목적어 상승, 다시 말해서 진주어의 목적어가 가주어 자리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어 상승은 다음번에 별도의 비디오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디오 클립에서는 목적어 주어 상승, object to subject raising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목적어 주어 상승이 일어나려면 요 다음에 말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it is more to verb 이런 형태가 되어져 있다가 요 밑줄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난이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러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난이 형용사란 어렵다, 쉽다라는 뜻을 가진 이런 형용사로 easy, possible, tough, hard, difficult, impossible과 같은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쉽다, 어렵다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라고 해서 어려울 난, 쉬울 이를 합해서 난이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목적어, 주어 상승은 난이 형용사가 있는 경우에 나타나므로 이것을 다른 말로 난이 형용사 구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tough constru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난이 형용사의 대표로서 tough를 잡아서 명명한 이름입니다. 네, 여기에 주어진 문장을 봅니다. It is easy to deceive him. 이것을 어떻게 해요? 힘을 가주어 자리로 옮겨서 He is easy to deceive. It is tough to do the job에서 the job을 가주어 자리로 옮기면 the job is tough to do. 이렇게 진주어 구문 내의 동사의 목적어 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전치사의 목적어를 가주의 위치로 옮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목적어 주어 현상으로 알려진 tough construction은 난이 형용사가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도 it is important to keep the rule 이 말을 the rule is important to keep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it is imperative for her to study English에서 English is imperative for her to study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들 구문에서는 목적어 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important, imperative, necessary 이와 같은 것은 난이 형용사가 아니므로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이 형용사가 아니면서도 난이 형용사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safe to eat the cake. This cake is safe to eat. 이렇게 safe, comfortable, pleasant 이런 말들이 들어가서 난이 형용사와 같은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글쎄요, 이것을 난이 형용사가 아닌데도 상승 구문을 일으킨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safe, comfortable, pleasant 이런 것들이 모두 쉽다, 편하다는 의미이므로 난이 형용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난이 형용사라고 포함을 시킨다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난이 형용사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목적어, 주어 상승을 일으키는 형용사를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good, fashionable, amusing, annoying, delightful, risky, horrible 이와 같은 유사한 의미의 상당수 형용사도 상승 구문을 만들므로 난이 형용사에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it is a pleasure to watch him on TV 이렇게 a pleasure 그 다음에 it'll take a long time to finish the job 이런 형태도 he is a pleasure to watch on TV 그리고 the job will take a long time to finish 와 같은 형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pleasure, take는 난이의 의미도 없을 뿐더러 형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진주어의 목적어가 가주어의 앞으로 옮겨가는 현상, raising 현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 현상은 난이 형용사를 넘어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여 난이 형용사 구문이다 라는 말보다는 목적어, 주어, raising이다 라는 말이 더 포괄적입니다. a pleasure 이런 경우 또는 a delight 등의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난이 형용사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지만 특이하게도 take a long time 같은 동사구가 목적어, 주어, 상승을 일으킨다는 점은 기억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관찰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것을 문법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는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난이 형용사 구문에서 목적어, 주어 상승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어, 주어 상승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me to please him에서 목적어인 힘을 앞으로 빼내서 He is difficult for me to please는 맞는 문장이지만 요 의미상의 주어를 앞으로 보내서 I'm difficult to please him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상승시켜서 가주어로 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난이 형용사는 사람 주어를 쓸 수 없다는 말로 이 문장이 틀렸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모순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he가 사람이면서도 앞에 나올 수 있고 이 문장은 합법적으로 맞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이 형용사 앞에는 투부정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 주어를 쓸 수 없다라고 길게 설명해야 하지만 이 말의 숨은 뜻은 결국 난이 형용사 뒤에 있는 투부정사 구문에서 투부정사의 주어는 상승하지 못하고 오직 투부정사의 목적어만이 가주어 자리로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raising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난이 형용사 구문을 따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The woman is easy 같은 문장은 때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주어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난이 형용사 구문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easy는 난이 형용사가 아닙니다. 해프다, 품행이 나쁘다 라는 의미로서 난이 형용사 구문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The woman is easy처럼 여성에게 쓰기 때문에 제일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Tom is easy 라는 표현이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여기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다 맞는 문장이 아닙니다. The test is hard to be taken. The bread is easy to be baked.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승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테스트가 뭔가를 취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니까 take the test니까 뒤에 수동태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the test is hard to be taken이 맞지 않느냐라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Bread is easy to be baked도 같은 현상이겠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면 상승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 문장이 가능해지려면 It is hard for the test to be taken이라는 형태에서 for the test 뭐죠? 목적어가 아닌 주어가 주어 자리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난이 형용사 구문이므로 주어의 상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틀렸다라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어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kind of you to help those in need. You are kind to help those in need와 같은 것이 가능하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kind라는 것이 뭐 성품 형용사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 형용사 뒤에는 of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의 주어 표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 형용사의 경우는 요 주어가 오히려 올라와서 You are kind to help those in need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주어 상승에는 성품 형용사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 비디오 클립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구문을 얘기할 때 상승 구문과 비슷하게 생긴 유사한 구문이 있습니다. The stone is too heavy to lift. The coffee was too hot to drink. 이와 같은 형태를 보면 lift의 목적어, drink의 목적어가 이 앞에 나타나 있어서 실제 주어가 to 이하 동사의 목적어라는 점에서 상승 구문과 매우 비슷하지만 이것은 상승 구문이 아닙니다. 상승 구문이 아니라는 판단은 다음에 두 가지 관찰에서 옵니다. 첫 번째로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환원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The stone is too heavy to lift가 맞다고 해서 이것을 It is heavy to lift the stone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마찬가지로 The coffee was too hot to drink를 It is too hot to drink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문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it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가주어가 아니고 비인칭 주어로서 날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커피를 마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The weather is too hot to drink coffee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라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의 raising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to 같은 표현에서는 He is too weak to do the work. She is too tall to enter the cave에서 보는 것처럼 부정사의 주어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상승 구문에서는 부정사의 목적어만이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데 이 to에서는 부정사의 주어가 주어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to 형태에서는 상승 구문과는 관련이 없는 구문이며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와 같거나 to 부정사의 주어가 주어와 같은 경우 그것을 필수적으로 생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상승 이전과 상승 이후에 to 부정사의 용법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It is tough to do the work. 여기에서 it는 가주어 그리고 to do the work는 진주어이므로 명사적 용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the job이 앞으로 나가면서 the job is too tough to do 그러면 여기에 가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주어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to do는 부정사의 용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다
이런 범주를 만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 목적, 원인, 결과,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형용사 수식을 첨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용사 수식이란 말은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목적, 원인, 조건, 결과 이건 모두 to 부정사의 의미를 말하는데 형용사 수식이란 말은 의미가 아니라 to 부정사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용어의 통일성,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He is happy to see his son. 이것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원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I'll be glad to see you. 이것은 당신을 만나게 된다면 이 조건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보면 happy, glad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형용사 수식이란 말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분류를 혼돈시키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의 다른 학자들의 경우처럼 이 경우는 정도, degree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to의 용법이 있었죠. easy, difficult, pleasant, 난이 형용사 구문과 별도로 상관이 없이 to의 용법이 있었는데 이 to의 용법에서 too heavy to, too hot to, too young to 이런 말, 심지어는 strong enough to 이런 말에서도 이런 to 이하가 앞에 있는 heavy, hot, young, strong 이것의 정도, degree, intensity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상승이 일어나면 to 부정사의 용법이 명사적 용법에서 부사적 용법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 회화에서는 필요치 않은 이야기이지만 문법에 관심 있는 분들의 관심사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주어 상승은 별도의 비디오 클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위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어 상승에 대한 비디오 클립으로 연결됩니다. Okay guys, don't forget to check out the subject raising by clicking the link up here. I'll be back soon. Bye bye.